예,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 예. 이번 주제는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시험장 분위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예. 일단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뭐 아침에 보통 가게 되면은 뭐 신분 확인하겠죠. 요즘은 이제 방역 때문에 이제 체온 체크하고 이런 것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신분 확인하고 이제 해가지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무대 의명 상급이 사실은 자격증 중에 가장 제일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할 거예요. 예, 아침에 어찌됐건 지금 원래 사실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빨리빨리 시험을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제 생각이긴 해요. 지금 뭐 방역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실기시험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좀 준비한 시험을 준비한 쪽에서 약간 좀 몸을 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식사를 안 하지 않을까. 괜히 식사를 하다가 이제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밥도 먹는단 말이죠. 요즘 보니까. 다만 이제 무대의명 상급 같은 경우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또 6제곱미터 뭐 이하로 이렇게 또 사람을 좀 줄이기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청음이라 하더라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한 번에 한 몇십 명씩 해서 한꺼번에 좀 쭉쭉쭉 끝내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것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모르죠. 이쪽에서는 뭐 그건 상관없이 어쨌건 이게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밥을 먹어가면서 오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시험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가장 큰 거 이건 전체적으로 제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사실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실기 시험을 만약에 그 떨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따지면은 필기를 한번 합격을 하게 되면 총 3번의 실기 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 시험 자체가 합격률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절반 정도는 세 번의 실기 시험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 못하고 또다시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추천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그 실기를 혹시라도 또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필기를 봐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한번 봐두면 다시 옛날 3년국에처럼 다시 실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세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고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네, 제가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3번 다 떨어진 다음에 필기를 다시 해봤는데 3번 다 떨어지고 다시 필기를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또 필기 떨어지게 되면 그 애는 또 시기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초조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필기를 보더라도 어찌됐건 그 실기를 떨어지면 필기를 봐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부담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어, 필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실기를 볼 기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은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관련된 그 음향 수적이나 이런 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전자장비 못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은 진짜 뭐 신문이나 아니면은 잡지 아니면 뭐 소설책 이런 거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추첨이다 보니까 내가 앞번호를 뽑으면 상관이 없지만 뒷번호를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거리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뭔가 가서 한 재수없으면 한 7시간, 6시간 동안 읽을 책이나 뭔가가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면 진짜 진짜 지루해요. 어차피 뭐
그 뭐 시기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멍하니 있어야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전자 제품이 아닌 그 음향 관련된 서적이 아닌 그냥 읽을 책들을 몇 개 정도는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가면은 만약에 뒷번호를 뽑으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예,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라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점심시간을 넘어가지고 내가 식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주문 배달 이런 것도 힘들 거야. 식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음식들, 뭐 빵이나 이런 것들 일단은 상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괜히 뭐 이제 좀뭐 김밥 같은 거 잘못해서 쉬면 냄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잘 먹으면 배부르면 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콜릿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초콜릿 같은 거는 오히려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순간 모래가 반짝하는 약간 좀 그 카페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류 괜찮고 너무 배부르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허기를 때울 만한 음식물을 점심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청심환이 효과가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건. 왜냐면 이게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험을 이제 딱 보러 대기실에 있다가 만약에 시험을 딱 보러 가게 되면 진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큰 게 아무리 침착해 보이는 친구라 하더라도 시험을 막상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아는 거고 맞추기 쉬운 문제인데 긴장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대 위에 만약에 올라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들이 돌아다니고 막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 연습할 때 시험과 같은 비슷한 그 약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 잔소리 막 이렇게 막 물어보 막 말도 하고 약간 좀 사람 긴장하게 약간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시험 보러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청심환, 간단하게 마시는 청심환 이런 것들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저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올라가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손이 막 떨리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 청심환을 먹게 된다면은 시험을 보기 한 2시간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시험이 그 저녁 때 오후 늦게였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청심환을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뭐 낮잠까지 자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청심환이 약간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긴장을 했어요. 시험 볼 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한 시험 보기 한 2시간 전쯤인가 그때쯤 청심환 먹으니까 일단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시험 보는데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시기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기계나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게 눈앞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시험 문제도 윤곽이 확 나오는데 이 음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음이다 하면은 소리는 듣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에 대해서 그 제3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시험장에 가서 제가 직접 듣지 않은 이상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막 이게 그 청음할 때 그 부스트랑 컷이 6dB로 해야 될까요? 3dB로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저도 물론 청음 시험 문제를 제가 자격증 시험 볼 때 보긴 봤지만 이 정확하게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게 내가 시험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가늠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이제 주최 측에서는 어떤 편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의 제기를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그게 효과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난 리버브 줬는데 리버브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거기를 리버브 줬대요. 그리고 리버브 안 준 거랑 준 거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는 나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긴장해서 못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청음이 참 그게 어렵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친구들이랑 계속 지금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해 보면 이제 다 지금 막 뭐랄까 지쳐가고 있어요. 계속 헤드폰으로 음악 듣고 청음하고 주파수 듣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쨌건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연습 계속 하셔야지. 처음에는 막 소리가 안 들리다가 한 진짜 며칠 정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부스 컷이 어느 정도는 약간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시험을 보기 전에 유의해야 될 것들, 예, 첫 번째로 혹시라도 식이 떨어지면 필기 다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서 읽을 만한 간단한 책들, 예, 약간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책들 한 두세 권 정도는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식사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간단하게, 그리고 청심환은 너무 내가 긴장할 것 같으면은 마셔두는 게 편해요. 근데 혹시라도 청심환을 좀 더 내가 안 맞을 것 같으면은 예, 그럼 마시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 이것이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준비를 잘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실기 문제를 제가 낸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책을 막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실기 목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노트북, 음향 프로그램, 헤드폰, 스피커 시스템. 사실 이것만 보면은 사실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청음인 것 같긴 한데 청음을 헤드폰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스피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시스템에 통해 가지고 모니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이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기 문제는 제가 이전에 그 이전 영상에도 이제 막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게 했는데, 기존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헤드폰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니터 환경처럼 만들어 놓고 그 원음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변형된 걸 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나올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유추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두 가지죠. 청음 가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들은 다음에 소리 변형된 거, 원음을 들려주고 변형된 걸 찾거나, 뭐 악기를 들려주고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좀 15명이나 이런 15명 정도씩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모니터 시스템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고 이 스피커에 변형된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어찌됐건 청음의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한데, 그게 헤드폰 방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직접 듣는 방식으로 나올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건 둘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실기 목록에도 있겠지만 작업형과 직접 작업해서 하는 것들, 직접 청음하는 것이랑 필기형이 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음악 듣는 것도 있지만 음향 관련된 주관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관식 나올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무대음향 투책에 보시게 되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거예요. 추천드리면은 맨 뒤에 보시면 색인이 있어요. 찾아보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기에 있는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죠. 소리 헤르츠를 그 길이, 뭐 센티미터나 미터로 길이로 환산하는 거, 그 환산된 거를 다시 초로 환산하는 거, 이런 것들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요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0m, 그러니까 10m가 몇 센치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밀리세컨이 몇 초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딜레이 값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1초가 아니라 밀리세컨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이런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1초가 뭐 1000ms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파수 부스트 컷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31밴드가 몇 헤르츠 단위 그 간격인지를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20Hz부터 시작했죠. 20Hz부터 시작해가지고
1.26을 계속 곱하면 돼요. 20Hz 한다면 1.26이면 25Hz, 뭐 그 다음에 이제 3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시 그게 뭐 2kHz가 되고 20kHz가 되다 보니까 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30밴드가 도대체 몇 헤르츠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풀어보세요. 1.26 곱하면 돼요. 20부터 시작해서 1.26을 곱하면 계속 그 주파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무대음향 2, 그러니까 음향 2급에서는 이게 필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예, 헤르츠를 딱 준 다음에 31밴드였을 때 다음은 몇 헤르츠인가를 맞추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걸 봤을 때는 그거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어찌됐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직렬 병렬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몇 옴이었을 때 직렬로 했을 때는 더하면 되고 병렬로 했을 때는 병렬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 있죠. 도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항값 있고 뭐 했을 때 여기 전기랑 해가지고 전류값 구하고 여기 저항값 구하고 이 저항값 때문에 출력이 얼마냐. 예를 들어 전기가 몇 볼트인데 저항값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A 저항값으로 나가는 A가 이제 스피커라고 했을 때 나가는 출력값은 몇이냐. 요거까지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 나올 가능성 크고, 예,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 그리고 이제 마이킹 방식에서 ORTF냐 NOS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종류 같은 거 찾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악기, 어떤 악기를 한 다음에 악기는 꼭 한 번씩, 이게 악기는 진짜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악기 관련된 거는 꼭 한 번씩 나와서 어떤 악기를 딱 이거는 이제 그 필기를 어쨌건 한 번 나오는 건데 악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건 무슨 악기냐, 아니면 청음으로 해가지고 악기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이게 무슨 악기인가요? 라는 것들은 어찌됐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대음향 2 책에 보시면 이제 악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물론 이제 악기가 양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좀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있으면은 각 악기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악기 검색만 하시면은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효과 있죠. 양의 효과, 도플러 효과, 근접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딱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케이블 관련된 거, 영상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뭐 디지털 케이블 115옴, 뭐 어떤 건 55옴, 75옴, 이게 어떤 게 75옴이고 어떤 게 55옴이고 어떤 게 115옴인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SDIF,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몇 dB가 줄어드는 이런 수많은 사실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필기 공부 다시 하는 것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는 내가 찍어서 맞췄다면은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무대음향 2 정도에 대한 약간 그 지식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운 없으면은 무대음향 3급에 있는 내용이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좀 그것까지는 약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무대음향 2 책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접 효과나 도플러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주파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험을 보건 안 보건 음향을 한다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청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니터 환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핑크 노이즈 쏜 다음에 헤드폰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질문하는 게 시험 문제가 부스트 6dB가 나올까요? 아니면 뭐 3dB가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6dB 부스트하거나 컷하거나 하면은 구별은 좀 돼요. 6dB는. 근데 3dB로 하게 되면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굉장히 좀 티가 확 안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dB로 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을 하고 갖고 있긴 한데, 저희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6dB로 연습을 하고 6dB가 익숙해지면 3dB까지는 연습을 해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건 3dB로 해도 들어보면은 구별은 살짝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dB 부스트나 컷으로, 그러니까 핑크 노이즈 했을 때 주파수 대역별로 부스트나 컷 연습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dB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 틀어놓고 부스트하고 컷 하는데, 이 음악은 또 이게 그 핑크 노이즈는 계속 고른 주파수이기 때문에, 고른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부스트나 컷이 딱 느껴지는데, 이 음악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바뀌니까, 소리가 이제 높낮이가 바뀌고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느 대역대를 부스트라고 컷했는지가 잘 티가 잘 안 나요. 이거는 좀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도 사실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연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계속 연습하면은 무협영화 나오는, 무협영화에서 원래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살짝 보이는 영역에 들어서긴 해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진짜 오랜 시간 연습하면은, 제 생각으로 오랜 시간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도달할 수 있는 경지긴 해요. 경지긴 한데 어렵죠. 예, 어려운 거는 뭐 어려워요. 예, 인정한 부분입니다. 어쨌건 근데 노력하면은, 제가 보니까 노력하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 핑크 노이즈로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화이트 노이즈 나온 적이 없지만 화이트 노이즈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화이트 노이즈로 나온 적은 없지만 한 번 정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핑크 노이즈로 해서 부스트 컷은 6dB로 연습하시다가 3dB로 해보시고, 음악도 재즈도 한번 해보시고 클래식도 해보시고 댄스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음원들로 해가지고 부스트 컷,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펙터 같은 거, 컴프, 그다음에 리버브, 딜레이, 그다음에 험 노이즈, 그다음에 고음이 안 나오는 거, 점이 안 나오는 거, 트위터 고장, 우포 고장, 그다음에 뭐 디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예, 자주 나왔던 것들. 또 뭐 있었지? 디에서도 있었고, 하모닉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코러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그 디스타일 콘솔이 만약에 있던 디스타일 콘솔에 있는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정도쯤 얘기하면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족보 같은 거를. 다만 이거를 내가 익숙하게 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요게 힘든 거죠. 그 무대 기계나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연습하고 했다 마다 해가지고 손으로 연습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친다면, 무대 음향은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몸이 힘든 것보다 그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기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도, 그러니까 좀 머리가 소리 듣다 힘드시면은 필기 공부를 하시고, 필기 공부하다가 약간 좀 그 피곤하신 좀 괜찮으시면 이제 다시 또 청원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주말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어찌됐건 저 시험을 많이 봤지만 시험은 힘들어요. 좋은 경험과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기고 견디시면 또 현장은 거기보다 좀 더 약간 좀 더 복잡합니다. 그 신경 쓰는 일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계신 그 약간 그 고통 정도는 이겨내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그 지식의 수준의 단계를 뛰어넘으셔야지 사실은 음향 감독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 시험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찌됐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예, 내년부터 다시 또 뭐 시험 준비를 같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예, 어찌됐건 예,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고요. 예, 언젠가 또 좋은 곳에서 예, 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